사실 스윙스도 전묘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대요. 자기 노래에서 Just Music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니긴 했는데 사실 그때 전묘 실체가 있지도 않았다죠. 근데 스윙스가 음악하고 만난 제이통, 영쿡, 사이코반, 다나랑 이렇게 몇 명 더해서 한 2009년쯤에 Just Music이 설립됩니다. 스윙스는 나름 야심차게 준비했지만 브랜뉴 산하 레이블 전묘는 실질적으로 존재감은 없었습니다. 스윙스가 비즈니스를 한 번도 안 해봐서 이 레이블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대요. 그래서 거기 소속돼 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떠나면서 결국엔 기리보이 한 명만 남았다 합니다. 이때 스윙스가 기리보이 붙잡고서 우리 일 한번 내보자고 하죠. 여기서 잠깐 기리보이 영입설 풀고 가봅시다. 기리보이 뮤지션을 꿈꾸면서 알바도 같이 병행하는 그냥 평범한 20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윙스한테 연락이 옵니다. 자기 회사에 들어오라고요. 기리보인 스윙스 노래만 듣고 잘할 정도로 스윙스 광팬이었대요. 그래서 바로 회사에 들어간다고 안 했습니다. 기리보인 그 자리에서 승낙할 수 있었는데 그럼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스윙스한테 잠깐 생각해본다 했죠.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자 자기 혼자서 불안했대요. 스윙스가 갑자기 맘 바꾸면 어쩌지? 하면서요. 그래서 이 생각이 들자마자 기리보인 알바 빼고 스윙스 만나러 가서 전묘 멤버가 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전묘의 스윙스, 기리보이 둘만 남은 상태에서 기리보인 자기 동창 중에 음악하는 애 있는데 스윙스한테 얘 거 한번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스윙스는 한번 듣더니 이게 너무 좋아서 바로 전화 때리고 기리보이 초딩 동창, 노창을 영입하죠. 그리고 그 다음이 블랙넛입니다. 스윙스가 블랙넛한테 처음 전화했을 때 블랙넛은 절대로 안 믿었대요. 자기 친구 중에 스윙스 성대모사 똑같이 하는 애 있었는데 걔가 장난친 줄 알았다죠. 그래서 전화 건 스윙스한테 랩 한번 해보라고 시켰습니다. 스윙스도 그때만 생각하면 진짜 골 때린다는데 하라고 하니까 뭐 했습니다. 스윙스가 하는 랩 듣고 있던 블랙넛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 스윙스가 영입 제안을 넣었고 그제야 믿은 블랙넛이 영입되죠. 근데 블랙넛은 거의 영입되자마자 공익 가서 사실상 전묘는 3인 체제였죠. 그러던 중 스윙스가 브라더스랑 같이 맥주 까고 있는데 뭐 하나 물어봤다 합니다. 요즘 누가 랩 제일 잘하냐고요. 브라더스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시잼이라고 대답하죠. 그러고선 그 자리에서 시잼 영상 보는데 우통 까고 랩하는 패기가 쩔어서 스윙스는 시잼한테 한번 만나보자 합니다. 시잼은 일단 만나긴 했지만 스윙스한테 맘을 쉽게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스윙스 이미지가 지금과는 다르게 무서운 거랑 힙합, 정치 이런 게 먼저 떠올라서 시잼이 거절했죠. 솔직히 저런 사람 밑에 들어가기 무섭잖아요. 하지만 시잼을 놓치기 싫었던 스윙스는 그 뒤에 한 번 더 발악하면서 매달렸는데 시잼한테 또 빠꾸 먹었죠. 근데 스윙스가 시잼 진짜 맘에 들긴 했나봐요. 자존심 다 버리고 또다시 찾아갔더니 결국은 시잼 영입에 성공하죠. 그리고 전묘의 마지막 퍼즐은 바스코였습니다. 지금까지 영입한 멤버들이 거의 다 루키였으니까 스윙스는 베테랑 한 명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죠. 당시 바스코 체급이면 레이블 설립하면 설립했지 설마 누구 밑으로 들어가겠어? 라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바스코는 대장 역할을 하는데 지쳐있어서 플레이어로서 활동하고 싶었다 합니다. 이 타이밍에 스윙스가 먼저 손을 뻗어줬고 바스콘 순순히 그 손을 잡았죠. 그렇게 전묘 레전드 스쿼드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뭉치고서 바로 첫 컴필 앨범이 나오는데요. 이 앨범은 국힙 역대 최고의 컴필 앨범이라고 봐도 손색 없을 정도의 퀄리티를 보였죠. 난 그냥 한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이젠 역사에 내 이름 크게 적을게 C to the J to the A double L 난 앞으로만 LAJ를 위하여 난 내 키지 I go harder, flow harder 내 섹시 목소리 감각은 아마 성천적인 22년 전 대체 어떤 일을 하신 거야 내 방식 어머니 쇼쇼쇼쇼쇼 우린 그냥 just music 덤비지 마요 그러다 총 맞아요 급식같이 막간 28일 밥을 퍼 그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변함없어. 이 앨범의 전체적인 컨셉은 기리보이가 그려나갔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들 말고 아예 새로운 걸 시도해보자고요. 그래서 노창은 여기에 삘받아서 실험정신과 완성도를 갖춰진 프로듀싱으로 전묘만의 음악 스타일을 공개했죠. 그리고 이 당시 최고의 훅제비답게 더, 저스트, 레인샤워 리믹스를 포함한 곡에서 중독성 있는 보컬을 선보였습니다. 노창이 이렇게 훅을 전담하다시피 한 이유는 그냥 다른 멤버들이 안 해서였다 합니다. 바스코, 시잼, 기리보인 쇼미 준비하느라 스윙스는 지쳐서 도망갔대요. 결국 뒤치다거리를 맡은 노창의 보좌 하에 내 MC들은 미쳐 날뛰었습니다. 스윙스와 바스콘 역시 베테랑다운 노련함을 보였고 나머지 루키들은 저마다의 스타일을 앨범에 잘 담아냈죠. 그리고 컴필 앨범 발매한 지 한 달 뒤 레이블 멤버 모두가 쇼미3에 출연합니다. 사장 스윙슨 프로듀서로, 시즌, 바스코, 기리보인 참가자로, 노창은 브랜뉴 팀의 노예로 말이죠. 피처링, 더블링, DJ, 편곡, 작곡 뭐 이 정도면 노창 팀 아니...
우승 후보였던 기리보이는 단독 공연에서 초라한 결과로 탈락했습니다. 반면 시즌, 바스콘 준결승까지 진출해서 대중들의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죠. 어쨌든 쇼미 출연은 결과적으로 전묘의 인지도를 확 올립니다. 전국의 수많은 힙지리들을 양산하기도 했고요. 이후 멤버들은 꾸준히 노력해 발전하고 전뮤도 새 멤버들을 영입하면서 씬을 장악하는 독립 레이블로 성장했죠. 그러던 2017년 전뮤의 두 번째 컴필 앨범이 나옵니다. 난 다중 인격 패션 디자이너보다 스타일 미친 새끼처럼 막 바꿔. All my shit like this. 수업나만의 입맛을 놀래 김치 이거 듣고 발견하면 넌 그때부터 김치 플러스 비치 더 높은 고음을 원한다면 널 위해 자를 수 있어 내부랄도 야 고텍스 킬러 가이 가져와라 가자 파리를 원래 전뮤의 컴필 앨범은 1년 주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급효가 나오고 1년 뒤에 우리 효과가 나올 예정이었죠. 하지만 멤버들이 모두 떡상하면서 좀처럼 스케줄 조정하기가 어려웠대요. 그래서 조금씩 미루고 미루다 3년 넘게 미뤄진 거죠. 이에 사장 스윙스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대요. 멤버 모두 강제 합숙시켜서 4박 5일반의 앨범 작업 뚝딱 해치운 거죠. 저번 컴필 앨범에 참여하지 못한 블랙넛은 이번 앨범 전곡에 관여하면서 솔로 캐리했습니다. 다양한 랩 스킬과 스타일, 그리고 전보다 더 추잡스러운 가사를 써냈죠. 하지만 전작 파급효과와 비교해봤을 때 힘을 너무 뺀 게 아쉬웠습니다. 뭔가 전뮤의 색깔이 옅어진 느낌이었죠. 그래도 이 앨범으로 얻은 수확은 블랙넛의 정규 기대감을 더 높인 것, 또 노창은 언제나 1인분 이상은 해내단 거였죠. 하지만 이미 전뮤는 가라앉는 배와 다름없었습니다. 누군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누군 잠적하고 누군 음악적으로 까이면서 레이블은 그냥 방치 상태가 됩니다. 특히 팀의 중심을 잡아주던 노창의 부재가 뼈아팠죠. 결국 의기투합이 안 된 레이블은 씬에서 존재감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진 거 하나 없이 시작한 레이블이었고 잡음도 끊임없었지만 이렇게 씬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레이블도 없었습니다. 진짜 언제 한번 예전 멤버들 뭉쳐서 퀄리티 있는 앨범 하나 내주는 날이 올까요?